JK 그룹 전략기획팀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얼음장 같았다. 초 단위로 실적이 평가되고 모든 직원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경쟁의 저울 위에서 무게가 매겨졌다. 그 속에서 한소연은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였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실력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언제나 조용히 타오르는 촛불처럼 희미했다. 박서준 팀장은 서류 뭉치를 한소연의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종이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 소리에 잠시 쏠렸다가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일은 이미 일상이었기에 동정이나 비난의 감정은 메마른 지 오래였다. 그저 차가운 무관심만이 공간을 채웠다. 한소연 씨, 이거 오늘까지 마무리해. 지금 회사 전체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기 직전인 거 알지? 다른 팀들이 몇 달을 붙잡고도 해결 못한 문제야. 한소연 씨의 뛰어난 능력을 믿고 특별히 맡기는 거니까 실망시키지 말라고.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그것은 격려가 아닌 실패를 예견하는 저주에 가까웠다. 소연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올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마치 깊은 호수와 같은 평온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은 박 팀장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사무실의 동료들은 각자의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소연에게 흘깃거리는 눈길을 보냈다. 그 눈빛 속에는 약간의 동정과 많은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자신들이 그 불가능한 임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안도감. 소연은 그 모든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흩어진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돈했다. 그녀에게 이곳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다. 그녀가 이 모든 멸시와 부당함을 견뎌내는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세상이자 우주인 아들, 한민준 때문이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낡은 아파트의 문을 열자 작은 온기가 그녀를 맞았다. 엄마. 5살 배기 아들 민준이 달려와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다. 소연은 그 순간 회사에서 겪었던 모든 서름을 눈 녹듯 잊을 수 있었다. 민준은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아이였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아이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는 복잡한 구조의 레고 창작물이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양자역학에 관한 어린이용 과학책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숫자를 사랑했고 컴퓨터 코드를 장난감처럼 여겼다. 소연은 아들의 비범함을 알았지만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사실을 조용히 가슴에 묻어두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민준은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소수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엄마, 소수는 말이야, 일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눌 수 있는 외로운 숫자야. 꼭 엄마 같아. 아이의 순진한 말에 소연은 잠시 먹던 숟가락을 멈췄다. 아이의 눈에 비친 자신은 그렇게 외로운 존재였을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연은 민준을 재운 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박 팀장이 던져준 프로젝트 파일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다. JK그룹의 핵심 보안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이터 로그는 암호화된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그 안에는 분명 외부 침입의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흔적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어 마치 내부 시스템 오류처럼 보였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수십만 줄의 코드를 훑어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을 추었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다른 팀들이 몇 달간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파고든 고도로 계산된 공격이었다. 소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막 뉴욕에서 귀국한 JK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굳은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아직도 그 보안 문제 하나 해결 못했다는 겁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비서실장의 어깨를 짓눌렀다. 비서실장은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에서도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략기획팀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전략기획팀은 박서준이 맡고 있는 부서였다. 그는 박서준의 야망과 수완을 알고 있었지만 기술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는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6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한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격렬했지만 짧았던 사랑,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찾아온 이별. 그는 스스로의 감정을 지우고 일에만 몰두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예고 없이 공허함이 그를 덮치곤 했다. 다시 회사로 돌아온 소연은 밤을 새워 문제의 핵심에 파고들었다. 그녀는 공격자가 남긴 미세한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광활한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일은 더 이상 박 팀장에게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싸움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마침내 암호화된 로그 파일의 패턴 속에서 아주 작은 변칙성을 발견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무의미한 데이터 노이즈처럼 보였지만 소연의 직감은 그것이 공격자가 남긴 유일한 실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방역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 팀장은 평소보다 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출근했다. 그는 소연이 밤을 새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결국 자신의 앞에 와서 무능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소연의 자리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소연은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에 박 팀장은 오히려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 설마 밤새 아무것도 못 찾은 건 아니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소연은 작성하던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박 팀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한 양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밤샘 작업의 피로감과 함께 문제를 해결한 자의 단단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보고서는 오늘 오후에 올리겠습니다. 침입 경로와 용의자 IP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팀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뭐라고? 용의자 IP까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소연이 자신의 모니터를 그에게 돌려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모니터에는 추적된 IP 주소와 함께 그 IP가 JK그룹 내부 서버를 경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박서준 팀장은 모니터에 떠있는 데이터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공모자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실을 자신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한소연이 단 하루 만에 밝혀낸 것이다. 그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소연은 다시 자신의 모니터를 돌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보고서 작성에 집중했다. 그녀는 박 팀장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주변 동료들은 이제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무실의 권력 구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한편 총수실에서 보고를 받은 강지훈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흥미를 느꼈다. 한소연, 전략기획팀의 평직원이라고. 비서실장이 내민 보고서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이번 보안 문제 해결에 전 과정을 요약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실패한 일을 단 한 명의 직원이, 그것도 단 하루 만에 해냈다는 사실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 직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내일 오전 관련자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지훈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탁월했고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가 만나게 될 이름 없는 직원이 그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소연은 회의 소집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특히 그 자리에 JK그룹의 총수인 강지훈이 참석한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자신을 반기는 민준을 끌어안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숨어 지내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였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내일의 회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강인함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회의실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강지훈 총수가 주재하는 회의는 언제나 그랬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았다. 박서준 팀장은 어젯밤 한소연이 제출한 보고서를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쏟아질 것이라 확신했다. 소연은 회의실 구석,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침입자의 IP를 추적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확보된 IP 주소는 교묘하게 위장된 경유지에 불과했고 진짜 공격의 핵심은 그 뒤에 숨겨진 훨씬 더 정교한 암호화 알고리즘에 있었다. 그녀는 밤새 그 암호를 해독하려 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만 느낄 뿐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 팀장은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이번 보안 위협의 심각성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이 찾아낸 IP 흔적을 마치 자신이 밤새워 추적한 결과물인 양 떠벌렸다. 소연은 그저 입을 다문 채 스크린을 응시했다. 지금 반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박 팀장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박 팀장의 허술한 논리의 구멍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그 IP를 차단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까? 박 팀장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 IP로부터의 모든 접근을 차단하고 방화벽을 강화하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말을 잘랐다. 그건 미봉책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공격의 방식인데 그 근본적인 취셔점에 대한 분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구멍난 배에서 물을 퍼내는 수준밖에 안 되는 보고서군요. 차가운 질책에 회의실의 온도는 더욱 급격히 떨어졌다. 박 팀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당황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가 아는 것은 소연이 보고한 내용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지훈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는 소연에게로 향했다. 한소연 씨, 이 문제를 직접 분석했다고 들었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로 쏠렸다. 박 팀장은 그녀가 감히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실력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이자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총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IP 차단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이 분석했지만 끝내 풀지 못했던 암호화 알고리즘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공격자는 시스템의 데이터 검증, 프로토콜 내부에 마치 정상적인 코드처럼 보이는 악성 스크립트를 숨겨놓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기존의 어떤 보안 시스템으로도 탐지할 수 없었다. 소연의 설명은 명료했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회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강지훈은 박 팀장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소연에게만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해결책은 있습니까? 소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직 완벽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변형시키는 능력이 있어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정직한 대답에 지우는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허풍쟁이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유능한 전문가를 신뢰했다. 그는 소연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정원을 위임했다. 박 팀장을 포함한 모든 팀원들은 그녀의 지휘를 따르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박 팀장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잿빛이 되었다. 그날 이후 소연은 JK그룹의 작은 영웅이자 동시에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녀의 능력을 시기하는 시선과 노골적인 비협조 속에서 그녀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도 일에 매달렸다. 거실은 각종 기술 서적과 그녀가 직접 그린 시스템 구조도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문제의 알고리즘과 씨름했다. 며칠이 지나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알고리즘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녀의 접근을 비웃으며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었다. 소연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약속한 일주일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그녀는 모두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터였다. 그녀는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댄 채 복잡한 코드가 떠있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잠에서 깬 민준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소파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소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엄마, 왜 잠 안 자? 이것 때문에 힘들어. 민주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수많은 기호와 선들이 뱀처럼 얽혀 있었다.
소연은 힘없이 웃으며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응, 엄마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 너무 어렵네. 민주는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복잡한 코드가 아닌 그저 신기한 그림처럼 보였을 것이다. 한참을 보던 아이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저기 저 동그라미는 왜 자꾸 자기 꼬리를 물고 있어? 저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 계속 제자리만 빙글빙글 돌 텐데. 아이의 순진한 말에 소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기 꼬리를 무는 뱀,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동그라미. 그것은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무한 제기 루프의 완벽한 비유였다. 그녀는 그동안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다. 공격자는 알고리즘의 가장 깊숙한 곳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데이터 처리 루틴 속에 치명적인 제귀 함수를 숨겨놓은 것이었다. 그 제귀 함수는 특정 조건이 되면 시스템의 자원을 무한정으로 소모시켜 과부하를 일으키고 그 순간을 틈타 데이터를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발견하기 어려운 함정이었다. 소연은 민준의 뺨에 기쁘게 입을 맞추었다. 민준아, 우리 아들 천재구나. 네가 엄마를 구했어. 그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생기를 찾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 루프를 끊어버리는 방식이 아닌 역으로 그 함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공격자가 다시 그 취약점을 통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을 가짜 데이터 서버로 유인하여 역추적하는 허니팟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다. 이것은 방어를 넘어선 완벽한 방역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새로운 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했다. 기존 시스템을 거의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적을 기만하고 포획하는 구조였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마침내 모든 작업을 마쳤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약속된 일주일의 마지막 날, 소연은 다시 회의실에 섰다. 이번에는 그녀가 발표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문제의 원인이었던 제기 루프의 함정을 설명하고 자신이 구축한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시연했다. 그녀가 가상 공격 신호를 보내자 시스템은 즉시 그것을 감지하고 공격자를 가짜 서버로 유도한 뒤 실시간으로 그 위치를 추적해내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임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박서준 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지훈의 입계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곧 회의실 전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이어졌다. 한소연이라는 이름 없는 직원은 그날 JK그룹의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무실의 유령이 아니었다. 하지만 소연은 이 모든 환호 속에서도 지난밤 자신에게 결정적인 힌트를 준 작은 영웅, 아들 민준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회의가 끝난 후 한소연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냉담한 무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어색한 존경과 노골적인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몇몇 동료들은 쭈뼛거리며 다가와 서툰 축하의 말을 건넸다. 소연은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이 갑작스러운 관심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유리병 너머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서준 팀장은 이 모든 광경을 도끼 서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분노는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여자에게 모든 공을 빼앗기고 총수 앞에서 망신까지 당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 한소연을 다시 짓밟고 일어설 것인가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한편 JK그룹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총수실에서 강지훈은 방금 끝난 회의 내용을 복기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소연이 제출한 기술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직접 코딩을 하고 시스템을 설계했던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그는 보고서에 담긴 코드 한 줄 한 줄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창의성의 무게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허니팟 시스템은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을 속이고 유인하고 역으로 사냥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담긴 예술 작품에 가까웠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구조,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보안을 구현하는 방식. 지훈은 이런 우아하고 지능적인 코드를 본 지 아주 오래되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소연이라는 이름이 깊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지금 바로 전략기획팀의 한소연 씨를 제 사무실로 오라고 하세요. 1대1로 보고를 받을 게 있습니다. 그 지시는 부서 전체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총수가 일개 평사원을 개인적으로 호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박 팀장은 이 소식을 듣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총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과거의 악행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소연에게 총수의 호출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지난 6년간 그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같은 회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그의 사무실에서 단둘이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앞에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의 서늘한 눈빛과 같이 돋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의 미래를 망칠 셈이냐. 너 같은 배경 없는 아이는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 당장 떠나거라.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내 아들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 모욕적인 말과 함께 건네진 두툼한 돈 봉투. 소연은 돈 봉투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지훈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녀는 아이를 지켜야 했다. JK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암투와 강 회장의 무자비함 속에서 아이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다.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평범한 엄마로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운명은 다시 그녀를 그의 앞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만 했다. 총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단정한 오피스룩. 6년 전 사랑에 빠졌던 발랄한 대학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세상의 풍패 단련된 한 아이의 엄마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설령 알아본다 해도 자신은 그저 모르는 척해야만 했다. 총수실은 거대하고 고요했다.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앞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날카롭고 더 차가워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고독한 옆모습에서 소연은 잠시 과거의 그를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부르셨습니까, 총수님? 지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소연을 자신의 앞에 있는 소파에 앉게 한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보고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소연은 긴장했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자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막힘없이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그의 모든 질문에 답변했다. 그녀의 답변을 들을수록 지훈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그녀의 기술적인 통찰력뿐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적인 깊이에 감탄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 논리를 설명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 무언가에 집중할 때 나오는 작은 손동작 하나하나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혹시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소연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닙니다. 총수님 같은 분을 제가 만났을 리가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는 대화의 주제를 바꾸어 그녀의 과거 경력과 학력에 대해 물었다. 소연은 민준을 낳고 기르느라 생겼던 몇 년간의 공백을 적당히 둘러대며 대답했다.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존재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듯했다. 회의가 끝나고 소연은 거의 탈진한 상태로 총수실을 나왔다. 그녀는 가까스로 그와의 대면을 무사히 마쳤지만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결코 자신의 호기심을 그냥 내버려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 자신의 뒤를 캐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세계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홀로 남은 총수실에서 강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소연. 그녀는 누구일까? 왜 자신은 그녀에게서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잔상을 느끼는 것일까? 그는 비서를 불러 그녀의 모든 인사 기록을 다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단순한 업무 능력을 넘어서 그는 이제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멈춰있던 심장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강지훈 총수의 책상 위에 얇지만 무거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였다. 그가 지시했던 한소연에 대한 상세 인사 조사 보고서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다. 첫 장에는 그녀의 증명사진과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그리고 다음 장에는 그의 심장을 멎게 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었다. 수석으로 입학해 늘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던, 모두가 주목하던 수재였다. 그의 기억이 희미한 안개를 뚫고 과거로 달려갔다. 그는 기억해냈다. 까만 생머리에 유난히 반짝이던 눈을 가진 후배. 프로그래밍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던, 코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세상 가장 진지한 표정을 짓던 여자. 뜨거웠지만 짧았던, 마치 한여름 밤의 꿈 같았던 그들의 관계. 그리고 그녀가 졸업과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해. 모든 것이 아귀가 맞아 들어갔다. 보고서의 다음 장은 그의 심장을 더욱 거세게 내리쳤다. 그녀의 이력서에는 6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그녀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둘러댔던 그 시간. 그리고 그 공백의 시작점으로부터 약 10개월 뒤에 찍힌 한민준이라는 아이의 출생 기록. 결혼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마지막 장에는 민준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이름과 함께 아이의 작은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자신과 똑 닮은 눈매,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그리고 사진을 뚫고 나올 듯한 총기, 어린 눈빛까지.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지난 6년간 그는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다. 한편 사무실에서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흔들리게 된 박서준 팀장은 비열한 방식으로 복수를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소연의 업무 능력을 공격할 수 없었다. 총수가 직접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로 했다. 그는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한소연이 미혼모이며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악의적인 이야기였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혹은 경멸이 섞인 시선은 그녀를 날카로운 바늘처럼 찔러댔다. 박 팀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중요도는 낮지만 업무량만 엄청나게 많은 잡무들을 그녀에게 몰아주며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무너져 회사를 떠나게 만들 작정이었다. 소연은 주변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다.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좌절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런 비열한 공격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실력보다는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비정한 기업의 생리. 그녀는 모든 소문을 무시한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소문을 퍼뜨리는 이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도 사람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만약 이 끔찍한 소문들이 아이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박 팀장이 떠넘긴 잡무들을 처리했고 동시에 기존에 맡았던 보안 시스템 고도화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지훈은 며칠 동안 깊은 고뇌에 빠졌다. 분노, 배신감, 후회, 그리고 이제라도 알게 된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폭풍처럼 핥혔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다.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모든 짐을 짊어졌는지. 하지만 그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자신의 등장이 그녀와 아이의 평온한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서류 속 사진이 아닌 살아 숨쉬는 아이의 모습을. 그는 비서를 통해 민준의 유치원 하원 시간을 알아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근처 계열사 부지를 시찰한다는 핑계를 대고 유치원 근처의 한적한 도로에 자신의 차를 세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곧 있으면 그는 자신의 아들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치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아이들 사이에서 민준을 찾았다. 그리고 곧 그는 한눈에 자신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때 소연이 유치원 문 앞에서 초조하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회사에서의 강인함 대신 오직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의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엄마! 민준이 소연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다. 소연은 활짝 팔을 벌려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 모습을 지우는 차 안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모습은 그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닮음의 수준이 아니었다. 아이는 그의 유전자 그 자체를 증명하는 존재였다. 그의 잃어버린 시간, 그의 과거, 그리고 그의 미래였다. 그는 차마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 지금 그가 나타나면 저 행복한 모자의 모습은 산산조각 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소연히 민준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으며 길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그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남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홀로 앉아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소연과 민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업무에 대한 흥미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문제만이 남았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아버지, 강 회장을 떠올렸다. 여전히 그룹의 상황으로 군림하며 자신의 인생까지 통제하려는 아버지. 6년 전 아버지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을 건드리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과 마주친 그날 이후 한소연의 삶은 고요한 수면 아래의 경류처럼 흘러갔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같이 회사와 집을 오갔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박서준 팀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고 그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 미묘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며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JK그룹 전체의 보안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총수가 그녀의 능력을 신뢰하며 직접 맡긴 프로젝트였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회사의 모든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접근 권한이 필요했다. 소연은 이제 합법적으로 JK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다. 수억 개의 데이터 패킷이 오가는 거대한 정보의 강 속에서 그녀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데에 독보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재무부서와 R&D 부서 간의 데이터 트래픽에서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화음 속에서 들리는 불협 화음과도 같았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예산 집행처럼 보였다. 하지만 소연이 로그를 더 깊이 파고들자 특정 R&D 프로젝트에 배정된 자금이 여러 개의 유령 부서를 거치며 조금씩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돈의 흐름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박서준 팀장이 관리하는 부서의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처음 그녀는 단순한 회계 시스템의 오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추적을 계속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인지를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은 그녀가 막아냈던 해킹 수법만큼이나 지능적이고 대담했다. 이 일을 꾸민 자는 회사의 시스템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는 내부자가 분명했다. 모든 증거의 화살표는 단 한 사람, 박서준 팀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시켰던 유망한 프로젝트들, 그가 성과를 부풀려 보고했던 사업들 뒤에는
어김없이 이 검은 돈의 흐름이 존재했다. 소연은 차가운 진실과 마주했다. 박서준은 그저 비열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심장을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암적인 존재였다. 순간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지금 회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손에 쥐고 있었다. 만약 이 사실을 섣불리 폭로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박서준은 분명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할 것이다. 최고 접근 권한을 가진 그녀가 데이터를 조작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미혼모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 터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싶었다. 모르는 척, 보지 못한 척하며 예전처럼 조용히 살아간다면 적어도 아들과의 평온한 삶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신을 믿어준 강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회사는 그녀와 아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이기도 했다. 이대로 부정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두려움과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기로. 그녀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서버에 암호화된 공간을 만들고 박서준의 모든 비리 내역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다. 그것은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위험한 작업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소연이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박서준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소연을 보호하고 박서준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박서준의 핵심 인력들을 다른 부서로 흩어버렸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최정예 감사팀을 소집하여 전략기획본부 전체에 대한 특별 내부 감사를 비밀리에 지시했다. 감사팀은 자금의 흐름이 아닌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성과의 진실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박서준의 목을 조여 들어갔다. 지훈의 이 모든 행동은 소연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이자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박서준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적은 그룹의 상황으로 군림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아버지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소연과 민준을 자신의 곁에 안전하게 데려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힘을 키워야만 했다. 박서준과 같은 내부의 적들을 먼저 제거하여 자신의 입지를 완벽하게 다져야 했다. 그날 밤 소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박서준의 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로그 파일을 암호화된 USB에 복사하고 있었다. 창백한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굳은 의지가 서린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지금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거대한 악과 맞서고 있었다. 그 끝이 무엇일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줄타기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같은 시간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총수실에서 강지훈은 전략기획본부의 조직도를 보며 박서준의 이름 위에 붉은색 펜으로 원을 그리고 있었다. 소영과 지훈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각자의 이유로 같은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의 길이 교차하는 순간 거대한 폭풍이 JK그룹을 휩쓸게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칼날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이 시작한 비밀 감사의 칼날이 자신의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낀 박서준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이 모든 위기에 원흉인 한소연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녀를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뜨려 그녀가 하는 그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치밀한 함정을 팠다. 며칠 후 JK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가 경쟁사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긴급 경보가 울렸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내부 보안팀이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데이터가 유출된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그 시작점이 바로 한소연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지목된 것이다. 박서준은 조작된 서버 로그 기록을 증거로 내밀며 그녀를 기업 스파이로 몰아세웠다. 소연은 순식간에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긴급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박서준은 위원들 앞에서 그녀가 미혼모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그것이 그녀를 범행으로 이끌었을 것이라는 악의적인 주장까지 펼쳤다. 모든 증거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하고 로그 기록에 미세한 조작 흔적을 지적해도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최종 해고는 일주일 뒤에 결정될 터였다. 소연은 짐을 챙겨 터덜터덜 회사 건물을 걸어 나왔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난 몇 주간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무엇보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들 민준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쓰러졌다. 몸과 마음이 모두 너덜너덜해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작업용 노트북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그리고 박서준의 비리를 밝혀낼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지만 이제 와서는 아무 소용없어 보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 채 지쳐 잠이 들었다. 엄마의 지친 모습을 본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엄마가 왜 슬퍼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아이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노트북에 머물렀다. 엄마는 항상 저것을 들여다보며 힘들어했다. 어쩌면 저 안에 엄마를 슬프게 하는 나쁜 것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아이는 생각했다. 민주는 엄마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다. 아이는 엄마의 어깨너머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생일이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를 누르자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이는 컴퓨터 게임을 하듯 능숙하게 파일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천재적인 두뇌는 복잡한 디렉터리 구조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해했다. 아이는 엄마가 숨겨놓은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다. 강한 호기심에 이끌린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몇 가지 명령어를 조합하여 어른들도 뚫기 힘든 보안을 우회해버렸다. 폴더 안에는 박서준의 비리가 담긴 장부와 로그 파일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아이의 눈길을 끈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엄마가 회사에서 공격당했던 데이터 유출 사건의 로그 파일을 발견했다. 민주는 그 로그 파일을 엄마가 백업해 두었던 원본 시스템 로그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에는 그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다. 마치 똑같은 그림 찾기 놀이처럼 조작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누군가가 서투른 솜씨로 그림의 일부를 지우고 덧칠한 것 같았다. 아이는 이것이 엄마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가짜 그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아이는 이 가짜 그림을 그린 사람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엄마의 노트북에 설치된 전문가용 추적 도구를 이용해
조작된 로그에 남겨진 미세한 디지털 서명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흔적의 끝이 박서준 팀장의 비서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IP 주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민주는 잠든 엄마를 흔들어 깨웠다. 아이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어른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엄마, 일어나봐. 회사에 있는 나쁜 아저씨가 엄마 컴퓨터 그림에 낙서를 해놨어. 그런데 내가 아저씨가 숨겨놓은 진짜 그림을 찾았어. 그리고 낙서할 때 쓴 크레용도 찾았어. 잠에서 깬 소연은 아들의 엉뚱한 말에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민준이 가리키는 노트북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화면에는 원본 로그 파일과 조작된 로그 파일, 그리고 그 조작의 출처가 박서준의 부서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추적 경로가 나란히 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가 몇 날 며칠을 모아온 박서준의 비리 증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스모킹 건이자 박서준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절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아들이 던져준 가느다란 동아줄이었다. 그녀의 온몸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녀의 손에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다. 그것은 엄마를 지키려는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소연은 민준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방역을 다짐하는 결의의 눈물이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다. 아들이 찾아준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한소연은 더 이상 과거의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뛰어난 전략가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슬픔과 분노를 차가운 이성 아래로 억누르고 치밀한 방역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서준이라는 독초를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언젠가 그는 다시 자신과 아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모든 증거를 재구성했다. 첫째, 자신이 데이터 유출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되었다는 완벽한 증거. 둘째, 그동안 수집해온 박서준의 막대한 횡령 내역. 그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엮어 그의 범죄를 단 한 번에 폭로할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며 그의 모든 죄악을 담은 하나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터를 선택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감사팀이나 인사팀에 이 사실을 알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박서준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할 시간을 벌어줄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도망칠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릴 공개적인 무대가 필요했다. 그녀는 사내 인트라넷을 뒤져 이틀 뒤에 JK그룹의 분기별 이사회 정기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자리에는 강지훈 총수를 비롯한 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곳이야말로 그녀가 선택한 최후의 심판대였다. 그녀는 만일을 대비해 모든 원본 증거 자료를 익명의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고 누구도 해독할 수 없도록 여러 겹의 암호화를 걸어두었다. 한편 강지훈은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감추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소연이 누명을 쓰고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당장이라도 박서준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자신이 나서는 순간 소영과의 관계가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그녀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의 비밀 감사팀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회사 안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민준의 사진을 보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의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제국을 온전히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했다. 지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다가오는 이사회에서 박서준을 해임할 생각이었다. 비록 횡령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프로젝트 관리 부실과 성과 조작 등 그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으로도 그를 내쫓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그를 시작으로 아버지의 세력의 빌부터 회사를 좀먹는 무리들을 차례차례 정리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해졌다. 소연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조력자가 필요했다. 혼자서는 이사회 회의장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평소 박서준에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던 기술지원팀의 김 대리를 떠올렸다. 그녀는 퇴근하는 김 대리를 찾아가 박서준의 비리를 암시하는 작은 증거 하나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다. 정의감에 불타던 김 대리는 그녀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만나 이사회 당일 소연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회의장 메인 서버에 몰래 업로드할 계획을 세웠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운명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두 개의 복수의 칼날이 같은 심장을 겨누고 조용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이사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정직 상태인 소연이 회사 로비에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녀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당당하고 꼿꼿한 자세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복도를 지나가던 박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러 온 것이라 생각하며 비웃었다. 그는 자신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회의장으로 향했다. 소연은 이사회 회의실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복도 저편에서 김 대리가 그녀를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이 성공했다는 신호였다. 회의실 안에서는 강지훈이 싸늘한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 역시 박서준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으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소연은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노려보았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장나거나 혹은 새로 시작될 것이다. 이사회 회의실에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한소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무단으로 들어온 초유의 사태에 장내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서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즐기려는 듯한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상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기다려. 무슨 일인지 들어보지.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박서준의 미소는 굳어졌다. 지우는 그녀의 눈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결의를 읽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박서준은 불안감을 감추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서둘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서가 이룬 거짓된 성과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리고 교묘하게 최근 발생한 보안 문제와 예산 초과는 모두 다른 부서의 무능과 비협조 때문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 위에서 마지막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발표에 한껏 도취되어 열변을 토하는 순간이었다. 소연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서준 본부장님,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거짓입니다. 그녀가 손에 쥔 작은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박서준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그의 화려한 실적 보고서 대신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된 제목이 나타났다. 전략기획본부의 진실, 조작, 횡령, 그리고 배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당장 화면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강지훈의 싸늘한 시선에 눌린 보안 요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소연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데이터 유출 사건의 범인으로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다. 원본 로그와 조작된 로그, 그리고 그 흔적이 박서준의 부서로 향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곧이어 그가 수년간 저질러온 횡령의 실체를 폭로했다. 스크린에는 거미줄처럼 얽힌 자금의 흐름과 유령 회사의 계좌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박서준과 그의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간 증거들이 낱낱이 펼쳐졌다. 그녀는 모든 원본 데이터가 담긴 클라우드 서버 주소를 공개하며 실시간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압도적이었다. 궁지에 몰린 박서준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증거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소리치고 그녀를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매도했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소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지훈의 눈짓을 받은 보안 요원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그의 추악한 발악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이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인 가운데 마침내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박서준과 그의 모든 공모자들을 즉시 회사에서 파면하고 가능한 최고 수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소연을 향해 그녀의 용기와 정직함을 높이 평가하며 모든 징계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려졌다. 박서준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자 회의실의 폭풍은 끝이 났다. 모든 임원들은 이제 경외감 어린 시선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소연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강지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역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언제나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눈빛 속에는 총수로서의 인정뿐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자부심과 아픔, 그리고 회사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절박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공적인 폭풍은 끝났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사적인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묻고 싶은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그 질문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이 남은 듯한 깊은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닫히고 폭풍의 중심에 있던 두 사람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흩어진 서류와 텅 빈 의자들을 뒤로 한 채 한소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정함을 잃고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사무실로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명령이 아닌 간절한 부탁에 가까웠다.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각오했던 순간이었다. 총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소연은 애써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기업의 비리를 폭로할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몇 배는 더 떨렸다. 그때는 정의와 진실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는 아무런 방패 없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야만 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비밀과 마주해야 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지우는 권위의 상징인 책상으로 가는 대신 도시의 정형이 펼쳐지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잠시 등을 보인 채 격하게 요동치는 감정을 추스르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총수의 위엄 대신 한 남자의 고뇌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왜?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6년간의 모든 의문과 원망,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왜 말없이 떠났던 겁니까? 왜 나한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은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의 것이었다. 소연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총수님의 아버님, 강 회장님을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지훈의 미간이 굳어졌다. 소연은 담담하게 6년 전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강 회장이 어떻게 자신을 불러냈는지, 얼마나 모욕적인 말들로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는지,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돈 봉투를 던지며 아들의 인생에서 꺼지라고 말했는지를. 그녀의 이야기는 생생한 과거의 영상이 되어 지훈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젊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강 회장의 서슬 퍼런 눈빛을 똑바로 마주했던 어린 소연의 모습. 그녀는 돈 봉투를 찢어버리며 말했다. 당신 아들에 대한 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그날 밤 그녀는 지훈에게 차마 이별을 구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원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소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떠나야만 했어요. 그녀는 마침내 고백했다. 당시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JK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할 지훈과 그를 둘러싼 암투 속에서 아이를 평범하고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모든 진실을 들은 지훈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지난 6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홀로 감당해야 했을 고통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에게로 전해졌다. 그는 천천히 서랍으로 다가가 낡은 지갑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대학 축제 때 함께 찍었던 풋풋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거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잠겨 있었다. 지난 6년 동안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바보는 당신을 더 필사적으로 찾지 않았던 나였어. 그의 시선이 그녀의 배를 지나 이제는 텅 빈 그곳에 머물렀다. 그의 모든 관심은 이제 오직 아이에게로 향했다. 우리 아이,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지? 어떤 아이야? 뭘 좋아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질문 하나하나에 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묻어났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총수가 아니었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앞에 다가와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만나게 해줘, 제발. 내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줘.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남자의 절박한 호소였다. 그의 무너진 모습 앞에서 소연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를 민준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도망쳐왔던 바로 그 세상이 아이를 덮쳐올 터였다. 하지만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일까? 그의 눈에 담긴 진실한 고통과 사랑을 보며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답 없는 그녀의 눈물과 그의 간절한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한소연은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강지훈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진심 어린 고통은 그녀가 지난 6년간 쌓아 올린 방어벽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영원히 빼앗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아이를 위한 보호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상처가 될 터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나게 해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그가 JK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아저씨로서 민준이에게 다가가 주기를 바랐다.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아빠라는 사실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지훈은 그녀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며칠 후 주말의 공원에서 세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지훈은 평소 입던 값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캐주얼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아들 앞에 서자 수많은 임원들 앞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극심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민주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색한 분위기를 깬 것은 민준이었다. 아이는 지훈이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저씨 시계, 최신 OS가 아니네요. 보안에 취약할 텐데. 아이의 나이에 맞지 않는 말에 지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흥미를 느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며 시계의 운영체제와 보안 알고리즘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순간 두 천재는 나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했다. 지훈은 아이의 비범함에 감탄했고 민주는 자신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어른의 등장에 신기해했다. 소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세상이 어쩌면 아이에게는 새로운 날개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아들과의 만남 이후 강지훈은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아버지 강 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한소연과 한민준의 존재를 밝히며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 회장이 완강히 거부하자 지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아버지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비리와 편법들을 담은 자료를 내밀었다. 만약 자신의 가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JK그룹의 상황 자리에서 아버지를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아들의 서슬 퍼런 반란 앞에 늙은 사자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지훈은 그렇게 자신과 소연 그리고 민준을 둘러싼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했다.
회사로 돌아온 소연은 더 이상 동정이나 시기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용기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영웅이었다. 지우는 그녀를 위해 R&D 본부 산하에 차세대 보안 전략 연구소라는 독립적인 부서를 신설하고 그녀를 초대 소장으로 임명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최고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 어떤 외부 압력으로부터도 그녀를 지켜주기 위한 지훈의 배려였다. 시간이 흘렀다. 지훈은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민준의 유치원 행사에 참석했고 주말에는 함께 로봇을 조립하며 밤을 새웠다. 소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의 삶에 사라졌던 웃음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상처는 깊었지만 새로운 사랑과 행복이 그 위를 천천히 메워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세 사람은 예전에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을 다시 찾았다. 민주는 신나게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는 소연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화려한 청혼의 말 대신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약속했다. 지난 6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나에게 남은 모든 시간을 당신과 민준이를 위해 쓸게. 민준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빠가, 그리고 당신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남자가 될게. 우리 아주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의 말에 소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후회나 아픔이 아닌 미래에 대한 확신과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지난 6년간 그녀가 지었던 그 어떤 미소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